이 이야기도 해봐야 돼요. 윤석열의 나라 망하게 할 결심. 나는 이제 아까 음모론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러기 하는데 요즘 마차님이 더 대세예요. 왜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나라를 망하게 해서 그때 돈 벌려고 한다.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근데 내가 거기에 내가 설득되기 시작했어. 봐봐요. 윤석열이가 저 거래소를 갑니다.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잖아. 예. 거래소가 이제 이 1월 2일 날 개장을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뭐 누르고 지랄 연병을 해요. 아, 이 새끼가 금투세를 없애겠다.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미쳤구나 얘는. 여기 헤드라인들은 봐봐요. 대한민국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금융정책. 여야 합의도 조세 정의도 없다.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이상 국무회의 통과 큰손들 감세 혜택. 윤석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추진. 아니 저 금투세 추진이 언젠데 저렇게 폐지를 하지 그랬더니 1년 남은 거예요. 2025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금융투자소득세 저걸 추진하기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야 합의로 네. 간신히 합의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뭔데 증시 개장식 가서 맘대로 폐지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조세 정의도 없고 국회도 없고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나 지금 너희들 위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딱 그게 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돈 퍼주기로 약속하고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맥락이에요. 그 맥락.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증권 시장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건희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 문제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이 주가 조작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표로 나오고 있는 저 주식 저 숫자가 정확한 건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얘기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바뀌는 정책이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이 저렇게 주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표심 잡기에 일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좀 봐줘. 우리 주가 조작해서 요만큼 아우는 먹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이 퍼줄 테니까 좀 봐줘.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은 근데 더 열받는 거. 겁니다. 윤석열이가 마이너스의 손이야. 저 거래소 가서 저 말 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오늘 방송 직전까지. 자, 원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은 5천만 원까지, 해외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250만 원, 세율은 20%인데요.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예요. 원래 이걸 걷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었어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어떤 영향이 되느냐. 도입 전에는 과세 대상이 15,000명이었습니다. 도입하면 15만 명. 세 부담은 도입 전에는 이 사람들이 걷는 세금이 1조 5천억. 도입하면 3조 원을 거둘 수 있는 주요까지는 아니지. 저 정도면은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이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이게 내가 보유한 주식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보유한 정보. 주식으로 얻은 소득 이익이 차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 3억 원도 내가 보유한 주식이 3억 원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3억 원이 넘어갈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내 그 주식 자산이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5천만 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때라는 뜻입니다. 주식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채권, 펀드, 파생상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5천만 원 넘는 이익이 생겼다면은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렇게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아니고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표준과 세율 한번 볼게요. 2021년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10억 원 초과하면 45%, 맨 마지막에 보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42% 이런 식이잖아요. 과하긴 하네요. 아니, 과하긴 언젠가는 한데. 10억 원 초과할 것 같죠.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 때문에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나는 생각을 지금 할 수도 기껏 없지만. 해봤자 뭐 연간 100만 원 넘게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도 10억을 넘길 거야. 이 생각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마차님의 극우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부자들한테요 세금을 안 걷게 되면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했었잖아요. 부자 감세란 뜻은 부자들을 봐준다 개념이 아니라 부자 감세하는 만큼 사회의 어떤 그 복지의 공간은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들 세금 내기 싫다 이런 거거든요.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니 소득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 걷냐고. 소득이 있는데 저건 뭐겠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재명 대표를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은 내가 보기엔 실용주의자예요. 포퓰리즘적인 게 없어. 네.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세금 조금 더 내면 우리 삶이 편해진다는 개념인데 얘네는 노골적으로 국민들 삶에 관심 없잖아. 진짜 부자들한테만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 사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15만 명이거든요. 금투세 폐지는 그럼 이 15만 명을 위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장 1월 1일 날 가서 이거 누르고 땡 쳤던 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1월 2일 날 강남의 투자센터, 투자증권 이런 데에서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유력한 자산가들이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 거냐? 내가 어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더 남길 수가 있는 거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전통적 부자는 부동산 부자고 네. 그 다음 부자는 지금 주식 부자들이죠. 여러분 그 대통령실이나 한동훈이 같은 부류들 보면 주식이 갖고 있는 자기 자산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을 위한 법을 사실상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주식하는 사람들 좀 선동해가지고 표 좀 얻어보겠다고 이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이에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이어가지고 이런 짓 했다면 지금 이직들이 그거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초거대 부자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세계 부자 1등이 저 앨런 머스크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개인 자산이 뭐 700조가 넘는데요. 근데 이제 2024년 다시 평가하면은 1000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뭐 스타링크라는 업체 그 글로벌 지구 인터넷 있잖아요. 거기 회사 매출과 이익이 지금 폭발적으로 뛰고 있어가지고 이제 올해 다시 이제 계산하면 1000조가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대한 부자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과 부가 한쪽으로 쏠릴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더 안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전체 자본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게 네. 되냐.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소득처럼 그 시민들의 최소한의 소비력을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맞죠. 내가 네. 죽기 싫어서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기본소득을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 안 내면은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미친 거지. 옛날에는 그랬죠. 대한민국이 못 살 때는 내가 가진 돈에서 세금이라도 아끼면은 아낀 만큼 부자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거대한 경제 규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아끼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결국 부자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시장이 잘 돌아가야 내가 돈을 벌지. 네. 진짜 돈 많이 버는 큰 손들은. 근데 요거는 이런 것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 이거 해봐야 별로 혜택 못 보는 사람들이 혹시 나도? 하고 지지하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항상 상상한다고 꿈꾼다고 나도 열심히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 왜 꿈도 못 그러니까 세금 올리지 마. 꿈 좀 꿉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감세가 완전 폭주하고 있는 건데 이 부자 감세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산 세수 감소 규모 한번 볼게요. 지금 이미 양도세를 50억으로 이상 올렸잖아요. 네. 그 양도세
상속 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도 이미 그거를 축소를 시켜놨는데 지금 이것까지 금투세까지 아예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주식해가지고 내가 주식으로 번 돈,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저 정도 어떤 뭐 최소한 5천만 원에서 몇 억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아예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세 수입이 지금 그 60조 정도 뻥커가 났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2021년 22년 1년 사이에 10조 원이 감소된 거잖아요. 국세 수입 예. 대비가.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요. 올 말에 만약 윤석열 말대로 그대로 된다면 올 말에 세수 펑크난 게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핑계로 윤석열이는 더 복지를 줄일 것이고 국민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것이고. 기억나시죠? 그 11월쯤에 그러니까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경찰들 뭐 정시근무 맞아. 시키고 연장근무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게 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거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사실 언론이 똑바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시라던가 KTX 화장실에 휴지 없는 거라던가 지금 굉장히 그 예시가 작은데 이거 언론에서 파기 시작하고 사실은 피해를 받는 분들을 공무원들이 이거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수집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증권 거래세가 줄어든 이유는 내년에 금투세를 받을 거니까 이게 좀 조금씩 줄어든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이 세금도 줄여놓고 금투세도 폐지한다고 하면 정말 종목당 50억씩 돈 번 사람들 이거 거래세도 감세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딱 본인이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은 보장해줄게요라고 하는 목표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이중과세 측면이 있어. 금융 투자에서 얻어진 돈과 주식 양도가 약간 좀 겹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위 선진국들은 이런 걸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추세의 세계적 흐름이에요. 예. 한국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줄어들 거고 윤석열이는 국민들 앞에 진짜 필요한 곳에 두텁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낼 거고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같은 애들을 찍을 텐데 문제는 쥐뿔도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야. 아이고 셋내 입장에서는 마님이 잘 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예. 셋내는 괜찮습니다요. 아이고 참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금투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더라.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집단지성은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럼요. 한국 시장을 못 믿는다. 저번에 왜 그때 폐지한다고 했던 게 뭐였지? 벌써 그렇게 까먹었구나. 한두 개가 아니라서. 최근에 저 주식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폐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50억 그거 주식 양도세? 그거 말고. 자존심 상하다. 자존심 상해. 왜냐면 내가 지금 일제히 다리가 머리가 좀 멈췄어. 공매도. 그래, 공매도. 공매도. 저기요. 아름다운 세상님 감사해요. 공매도. 네, 완전 폐지가 아니라 일시 폐지잖아요. 그래, 다시 돌아가지. 생각들이라는 걸 좀 해봐. 사실 알고 있었는데 재밌으려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려고 내가 이런 거야.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SNS 봤는데 공감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돈으로 28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46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물어봤더니 평균 내봤더니 46억이라고 한대요. 한국이 더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그러니까 평균이 너무 과장돼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직장인들의 연 소득을 이렇게 그러니까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 한 27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전체의 50%에서 60%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중간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연봉 1억은 돼야지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냐. 뭐 나이 40 정도 됐으면은 연봉 1억은 넘겨야지 뭐 웬만큼 뭐 좀 차도 끌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일상적인 머릿속의 기준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죠. 아, 나는 평생 일해도 1억이 안 될 거니까 나 이번 생에는 결혼 못 하겠네. 안 해. 그러면은 이 SNS를 보면은 내 또래 같은데 쟤는 1억이 넘는 것 같아.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스테이크를 먹고 저런 곳을 여행을 항상 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고 있지. 근데 알고 보면은 다 똑같더라. 맞아요. 다 그러니까 2, 300 정도 벌고 있고 많이 벌어봤자 3, 400 벌고 있고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1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써져 있지만 미국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가 후달리는데 어떻게 부자의 기준은 미국보다 더 높은가? 근데 사실 저게 46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 것도 웬만해서는 50억씩 주고 받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 그렇네. 네. 퇴직금으로 50억 받는 집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50억 클럽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주식 보유세 이거 양도세 이것도 50억 종목당 50억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뭐가 있냐면 진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 상당수의 소수이긴 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돈만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소수이긴 하지만 사람다운 가치. 왜? 정글로 만들어 놓는 게 그거잖아요. 조금 고급 아파트 사는 학부모가 옆에 있는 저 서민 아파트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로 못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걸 부추기잖아. 사실은 그 아파트에 집 하나 달랑 하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자기 자산이 내 아파트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수도권에 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 이게 자기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대한민국 일시적으로 강남 같은데 아파트값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아파트값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일본 따라갈 겁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저축해 놓은 것도 별로 없이 달랑 월급 갖고 유지하고 살고 있고 노후 자금도 만들지 못한 내가 알고 있게 뭐더라? 50대에 갖고 있는 평균 자산이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요. 5억쯤 됩니다. 50대 평균 자산이. 근데 그 중에 4억이 집이에요, 집. 그래서 1억 갖고 노후를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연금 같은 거 준비 안 하고 뭐 노후 자금 못 만들었으니까 죽어야 되겠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권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대가리 속에는 그게 아파트가 8개 아니면 5억짜리든 20억짜리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달랑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못하니까 머릿속에 계속해서 부자에 대한 욕망을 막 좌지우지하고 이거를 부채질하면서 부자가 되면 세금 깎아주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자가 누군가가 한 명이 생기면 이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거대한 뭐 작전인지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사회 분열 요소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지금 20대, 30대 앞으로 10대는 당연히 못 돌려받고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20대들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국민연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분명히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내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없으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초연금도 있고 노령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그러니까 보완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로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 국민연금 때문에 사회가 뭐 쫄딱 망하고 우리는 앞으로 그 알거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아. 국민연금의 문제가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대체적
그 대안적인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 목적은 국민연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고 국가가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 언론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쏟아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내지 마라. 지금 내면은 그 돈 못 돌려받는다. 너만 바보야. 왜 국민연금을 내니? 이렇게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그 간단히 말해서 약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세금 성격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내요, 한 달에.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차라리 그 돈을 쓰느니 내가 직접 고급 의료 진료를 받는 게 낫겠다, 그 돈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을 위해서 윤석열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 비극은 윤석열은 이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꼰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 국가의 구조를 모를래요. 근데 그 모르는 자가 대통령인 거야. 난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 멘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직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돈 벌게 해주는 국민들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고. 잘 먹어야 되고 그렇죠. 건전해야 되고. 그래서 니들이 10억을 벌 거를 5억만 벌어주면 나머지가 건강해지면서 나중에 더 10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나만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다 망해가지고 1억도 못 버는 거예요. 이런 멘탈이 없으니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자, 올해가 어떤 해냐. 어제가 사실상 이제 휴일 끝나고 보통 일반적인 방송들은 첫 시작이었잖아요. 시무식 같은 거였었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 피스 소식 때문에 어제 못했던 얘기가 올해는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을 아작낼 수 있는 해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 운명을 결정짓는 해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좀 서글픈 이야기지만 소름 끼치게 해드릴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돼서 민주당이 오합 지절돼가지고 국민의힘이 과반 얻는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소름 끼치지 않아요? 뭔 짓 할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나라 개판 놓는 거죠 지금. 지금 소수 다닐 때도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상당수 국민들이 총선일 빨리 와라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나 보궐선거 등에 나타난 민심이 그런 거예요. 애들 미쳤구나.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다수 국민들은 이 정권 그냥 박살 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총선 때까지.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칼부림 이건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해 초장부터 그런 짓, 평창인가 어디서 LPG 가스 충전소 폭발했죠, 이번에. 예. 새해 첫날 일어난 일이에요. 대한민국 그림자가 막 암울한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죠, 윤석열 정권이. 왜 민주당에서도 왜 민주당 역사 모르는 사회 인텔리라 그래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문가 영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보면 수박돼 있잖아.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람 잡아놓던 일만 하던 애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경찰과 검찰이 뭐가 달라요? 범인 잡는 건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애를 데려다가 정치를 시켜놓으니까 정치 보복만 일삼고 있잖아요. 경제는 쥐뿔도 모르고. 그래서 검사가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사회물도 먹고 경제도 알아야죠. 지들끼리 낮술 처먹던 특수부 검사들 나부랭이들이 정권 잡으니까 지들 대가리로만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 민생이 있겠어요? 특수활동비 줬더니 가서 소고기 처먹어 버리는데? 특수활동비 줬더니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다니는데? 술만 처먹으면 다행이야. 스폰서한테 서로 얻어먹고 그 스폰서 수사는 봐주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 아닙니까? 일부겠지만 그런 놈들이 무슨 민생을 챙겨요. 검사 사위 만들어놨더니 자기 골프장 막아주는 그 방패 역할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올해는 끝장을 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고 한 마씩 거들고 끝냅시다 우리. 혼나는 느낌이네요. 뭔가 내가 부족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네. 생각해. 응. 자, 올해 아작을 내야 됩니다. 올해도 아니고 12월 말도 아니고 올해 4월 달이면 끝나요. 단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새날 방송만 보고 계시면 안 돼. 새날 방송 안 보셔도 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을 디테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올해 역효과나 투표하러 갑시다부터 시작해야 돼.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투표로 갑시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흘리면 돼요. 경제 이렇게 안 좋은 거 설명해야 됩니다. 아니 다 뭐 남북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제 이렇게 안 좋은 거 설명해야 돼요.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에서 가처분 소득 이야기를 계속해요. 가처분 소득 우리 엄마는 뭔 뜻인지 몰라요. 뭐냐면 월급은 거의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쓸 돈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 밖에 있는 거 뭐야?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거.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국민연금 이런 거는 가처분 소득이 아니에요. 내 오리지널 통장에 내가 쓸 수 있는 내 현찰. 이게 가처분 소득이야.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올해 가처분 소득이 오른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작년에 200만 원 남던 게 지금 150만 원 남아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비 잡아먹는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 남아있던 사람이 빵원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어? 150만 원 남아있던 게 또 1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그때도 정신 차리면 큰일 나요. 50만 원 줄었을 때 싸워야 되는 거야. 니들 왜 이렇게 정치 못하냐고.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이다. 놀랍게도 총선은 지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이 내 기억에 98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아, 투표 날짜가 4월 10일이죠. 네. 여기까지 갑시다. 그리고 이 찍들 치료받아볼 생각은 없나? 안 보이나? 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편 타당한 가치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칼에 찔렸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냐,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예.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칼에다가 진짜로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서민들 자기들 목에다가 칼 찌르는 게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진짜 병들었다고 느낀 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강선우 대변인이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얼마나 많은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수십 명한테 전화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대표님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기들 목에 칼들이 되는 건 똑같은 구조예요. 서민들한테 윤석열이 칼 휘두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걸 못 깨달으면 이미 죽은 뒤라고요.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